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이후 무상 교체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유심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만에 SK텔레콤은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접속 지연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미흡한 대처에 2차 피해 불안감이 커지며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개인 신용 판매 점유율에서는 신한카드가 1위를 유지했지만 삼성카드가 높은 심판 잔액 증가폭을 보이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내달 3일부터는 미국에서 수입 품목에 25% 관세 부과도 예정돼 있어 실적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여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해주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유심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불만이 커지자 SK텔레콤은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접속이 지연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길게 늘어선 줄 앞에는 유심재고 소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상당수 대리점에서 유심재고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해킹 사태로 이용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았지만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유심 재고 물량은 100만 개에 불과한 상황. 다음 달 중 확보할 수 있는 물량도 500만 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 2,50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 10일 만에 내놓은 대책인데 준비 부족에 또다시 문매를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정된 물량을 두고 가입자들의 교체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자 SK텔레콤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8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빚어졌고 대기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SK텔레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가입자들의 반발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해킹된 유심 정보로 신원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복제폰을 만들어 자산을 빼가는 심수화핀 공포도 커지고 있기 때문 SK텔레콤 가입자들은 국회 청원에 이어 집단 소송을 검토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처럼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통신 3사의 주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대형 사고에 이어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섰고 반면 경쟁사인 KT는 반사 이익 기대감 속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LG U+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김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신업계의 선두를 지켜온 SKT 주가가 오늘 7%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미흡한 유심 해킹 사고 대응에 불안해진 고객들의 이탈이 가시화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반사수혜를 입은 경쟁사 KT와 LG U+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KT는 이날 2% 가까이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LG U+ 역시 3% 넘게 상승하며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2,500만 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교체 지원을 시작한 SKT. 이번 요심 교체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약 1,7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정작 다음 달까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500만 개에 그치는 상황. 모든 가입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기까진 수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유의 공문에 따라 일부 보험, 카드,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본인 인증 등의 SKT 인증 서비스 중단에 나서면서 사고 여파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경쟁사의 일부 대리점에선 대규모 지원금 살포, 갤럭시 S25 공짜폰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걸고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SKT 번호이동 가입자는 1,666명 빠졌고 경쟁사인 KT와 LG U+는 각각 1,221명, 445명 순증하며 감소분을 흡수한 모습. 김혜재 대신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적으로 네거티브 관심이 큰 이슈다 보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디스카운트되면서 타격을 입은 모습이라며 다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엔 큰 영향을 주는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개인 신용 판매 점유율에서는 신한카드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유지했지만 삼성카드가 큰 폭의 심판 잔액 증가폭을 기록하며 추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의 양강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전업 8개 카드사 기준 올해 1분기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점유율은 신한카드가 19.61%, 삼성카드가 18.2%를 기록했습니다. 신한카드가 소폭 앞서며 업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신용판매 잔액 기준 점유율로는 신한카드가 18.61%, 삼성카드가 18.09%를 기록해 양사 간 점유율 격차가 더욱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성카드는 심판 잔액 증가폭에서 업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카드의 개인 심판 잔액은 23조 4,34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가량 늘어났습니다. 프리미엄 카드 중심의 상품 강화 전략과 연회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평균 이용 금액이 증가하면서 심판 잔액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카드는 최근 프리미엄 카드 라인업을 확대하고 일부 고연회비 상품군에서 한도 상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량 고객 유치에 힘써왔습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는 약 5,150억 원의 심판 잔액을 늘리며 점유율 1위를 방어했습니다. 기존 대형 고객 기반을 중심으로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업계에서는 공격적인 외형 확장보다는 안정적 리스크 관리 전략에 집중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수 부문에서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연체율은 삼성카드가 1.03%, 신한카드는 1.61%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순이익도 삼성카드가 1,844억 원으로 신한카드를 웃돌았습니다. 개인 신용 판매는 카드사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가맹점 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분할 결제와 리볼빙을 통한 이자 수익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과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심판 부문의 수익성 강화에 더욱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카드사의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작용하는 심판 점유율 확대를 둘러싼 신한과 삼성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네,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와 HL만도는 견조한 성적을 거둔 반면 현대위아와 한운시스템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내달 3일부터는 미국에서 수입 부품의 25% 관세 부과도 예정돼 있어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일보 이혜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시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주요 부품사들이 속속 1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위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이 잇따라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HL은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현대위아와 한운시스템은 수익성 둔화 영향으로 아쉬운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5일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14조 7,520억 원, 영업이익은 7,76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4%, 영업이익은 43.1% 증가했습니다. 이 부문별로 보면 부품 모듈 분야는 전동화 사업부의 고정비 부담과 또 품질 비용으로 영업 적자가 9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일부 품질 비용은 하반기에 환입 가능성이 있어서 연간 실적 개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부품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부품 현지 생산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완전한 대응은 쉽지 않아서 관세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프터 서비스 부문은 영업이익 8,766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관세로 신차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 차를 오래 쓰기 위한 정비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면서 이 애프터 서비스 부문 강세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 HL만도도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죠. 이 향후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HL만도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난 2조 2,710억 원,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4.7% 증가한 792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하나증권은 글로벌 전기차량 납품 감소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EV 신차 라인 조정으로 인한 생산 부진이 있었던 만큼 2분기 이후에는 중국과 미국에서 신차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납품이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HL만도는 양국 고객사를 동시에 보유한 점이 수혜 요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HL만도 측은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매번 바뀌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영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현대위아와 한운시스템은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현대위아는 오는 30일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 전망치는 1분기 매출 2조 1,00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 줄고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4.4% 줄어든 512억 원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 감소로 엔진 매출과 수익성이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용 절감 노력에도 당장 수익성과 미래 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운시스템은 다음 달 8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분기 매출 2조 5,093억 원, 영업이익 44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는 늘었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 회복이 미미해서 불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또 공장도 확장을 했지만 아직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속도가 느려서 이 고정비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우는 2025년 영업이익률 목표를 2% 초반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실적 회복을 위한 전기차용 공조 시스템 판매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 전기차 판매 수요 증가와 주요 고객사인 포드, 폭스바겐의 부진으로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5월 3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부품 25% 관세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부품사들의 정책 대응력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국형 아마존 프로젝트 SSG닷컴이 6년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벽 배송 전국 확대 등 물류망 강화에 나서며 승부수를 던진 모습인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형 아마존을 표방하며 이마트로부터 물적 분할에 출범시킨 쓱닷컴. 6년가량이 지난 현재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쓱닷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못한 채 지난해까지 누적 영업손실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룹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계륵 신세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정 회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오프라인도 잘하는 온라인 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쿠팡 등 강력한 경쟁자들에 밀려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이내 쓱닷컴에서 물건을 구매해봤다는 응답자가 13.4%를 기록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카카오 쇼핑, 지마켓, 11번가 등에도 모두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쓱닷컴은 전국 광역시급 새벽 배송망을 통해 온라인 그로서리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울산과 전북 지역까지 새벽 배송을 확장하면서 전국 6개 광역시와 세종시, 전주시 등 인근 도시에 걸친 새벽 배송 권역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쿠팡이 풀필먼트 센터 등 물류 전 과정을 내재화해 속도를 무기 삼아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면 쓱닷컴은 기존 이마트몰의 오프라인 물류망을 활용해 구조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마트의 상품 경쟁력을 전국 단위로 연결하고 오프라인 물류망과 협력해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 양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쿠팡과 네이버 쇼핑을 뛰어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쓱닷컴이 모태가 되는 이마트 등 오프라인과의 시너지를 통해 이커머스 시장에서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TA항공 소액주주들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의 예림당 나성훈 대표이사와 나춘호 회장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TA항공 및 TA홀딩스의 실질적 대주주인 나 대표와 나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대주주들이 TA항공이 팔릴 걸 알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겠다고 거짓말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TA항공 소액주주연대가 이번 주 나성훈 예림당 대표 겸 TA항공 부회장과 나춘호 예림당 회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낼 계획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앞서 지난달 나 대표와 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주주 측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TA항공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겁니다. TA항공은 지난 2월 11일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과 6일 뒤인 17일 대명 소노그룹과 매각 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연대는 이 과정에서 주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공식 메시지를 듣고 매수 매도 시기를 조정하거나 보유한 주식을 유지했을 수 있는데 이면에서 매각이 이미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면 명백히 허위 과장된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소액주주연대는 대명선호의 TA홀딩스 지분 인수 과정이 비상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TA홀딩스 주가는 약 700원이었는데 대명선호는 주당 4,774원에 인수해 약 7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프리미엄 비용이 최종적으로 TA항공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TA홀딩스 주식은 매각 협의 계약에 대한 소식이 공시된 다음 날 주가가 23.82% 곤두박질 쳤고 TA항공 주식은 공시 다음 날 주가가 20.23% 떨어졌습니다. 소액주주연대는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황. TA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TA홀딩스 주주들과 연대를 통해 단체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른바 인공지능 끼워 팔기로 논란을 빚고 있죠. MS는 올 초 자사 사무용 소프트웨어 상품 등의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묶어 팔기 시작하면서 구독료를 최대 40%가량 인상했는데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MS가 AI 끼워 팔기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AI가 필요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돈을 내고 사야 하기 때문. MS는 지난 1월부터 사무용 소프트웨어 플랜 M365에 업무 보조용 AI인 코파일럿을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워드, 엑셀 등 소프트웨어 작업을 도와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코파일럿이 M365 제품에 추가되면서 1월부터 M365 플랜의 구독료는 30에서 40%가량 인상됐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MS의 행위에 대해 이미 대응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반독점 당국은 MS의 묶음 판매 행위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빠른 시일 내 관련 제재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선 대응이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끼워 팔기 문제가 언급되자 공정위는 MS 관련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조사 착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일부에서 공정위가 MS 조사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중단하거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유튜브 뮤직과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제재 추진이 더뎌 MS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튜브 멤버십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제재가 늦어지는 사이 MS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토종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드와 같은 M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 더딘 규제 추진 속 끼워 팔기 행위가 허용되는 사이 시장에서 MS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이 같은 국내 기업들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지난주부터 금융지주사들의 1분기 경영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1분기 5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잔치는 끝났고 다가오는 경기 침체기 방어에 나서자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이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 규모는 총 4조 9,289억 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 내부적으로는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1분기 호실적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 기조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와 대출자산 증가 등의 영향과 함께 홍콩 H지수 ELS 배상 관련 기저효과가 맞물린 영향입니다. 현재 금융권 다수 관계자들은 호실적은 1분기로 끝났다며 2분기부터는 다가올 경기 침체와 연체율 상승, 확대된 환율 변동성 방어가 실적 변수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 컨퍼런스 콜에서는 올해 순이자 마진 하락을 전망하며 손실업 수력 동반 하락에 따른 회복 지연을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천상영 신한금융 최고재무 책임자는 25일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순이자 마진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는 변함없다며 고정이하 여신 커버리지 비율이 최근 1,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 재무 책임자도 컨퍼런스 콜에서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순이자 마진 하방 압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가올 경기 침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주사들은 보통주 자본 비율 사수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조기 대선 전후 등장할 상생금융도 변수로 전망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방안을 담은 상생금융 마련 요구와 대출가산 금리를 낮추겠다는 취지의 은행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아 소형전기 SUV EV3가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에 오른 것을 축하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5일 사내 업무망에 올린 글에서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EV3가 세계 올해의 차에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 오른 것을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 그룹은 지난 6년간 5차례에 걸쳐 세계 올해의 차에 이름을 올렸고 전기차로는 4년 연속 수상한 점을 강조하며 그룹사 전 부문의 협업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회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그레이트 벗 그레이터 정신으로 지금의 위대함을 넘어 더 벅찬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임직원을 독려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대출 비교 서비스 상품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를 출시해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포함해 금융기관의 주담대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한도와 금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60여 곳 금융사의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해당 주담대 대출 비교 서비스 입점 금융사는 SC제일은행, 부산은행,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PFC 테크놀로지스, 삼성생명 등 총 6곳입니다. 제휴사의 처분 조건부, 후순위, 오피스텔, 개인 사업자 주담대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을 통해 대출 용도와 주소, 연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출이 필요한 고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